예, 2023년도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계에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미 특검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특검과 국조,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말씀하고 악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늘 검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그것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이태원 특별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오체 투지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정한 정치로 특별법 처리가 멈춰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입니다.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합니다. 오송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의 방어를 위해 국민의힘이 민생을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진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국정조사에 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과로사 예방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달빛고속철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법과 관련돼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예타 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 예타 면제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이 기재부가 또 다른 측면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제도 개선을 하겠는데요. 예타 제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경제사업과 비경제사업의 예타 제도는 달리 운영돼야 됩니다. 또한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이 달리 돼야 됩니다. 민주당은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안을 준비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한 주이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지난 21일 미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국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100여 개 기업의 범용 반도체 조달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히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전쟁은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중국과 미국이 1위, 2위 수출 시장인 우리 경제엔 큰 악재이자 위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멘 반군이 홍해를 통해하는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글로벌 물류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물동량을 감안하면 우리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물가 영향도 우려됩니다. 운임 비용이 일주일 새 3, 4배 폭등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정 품목을 선정해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박문규 장관은 공급망 전략만 발표하고 총선을 위해 교체됐습니다. 새 지명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대란 때처럼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세계는 공급망 전쟁 중인데 정부의 위기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공급망 기본법을 처리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정부는 법에 근거한 세부 대책 수립과 시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더는 자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뒷북 대응도 안 됩니다. 홍해 물류 대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점검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 구축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속도를 내고 민간 자원을 포함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정교한 경제안보 전략을 촘촘하게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급망 위기, 글로벌 물류 대란이 우리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에게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뉴스타파와 MBC가 류일임 방송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서 청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류 위원장이 아들, 친동생, 자신이 대표를 지낸 언론단체 후임 대표 등을 동원해서 방심위에 민원을 놓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 찍는 심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류일임 방송심의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기한 민원은 공교롭게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한 직후에 쏟아졌습니다. 이후 방심위는 지난 11월 이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KBS, MBC, YTN, JTBC 등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행동강령 등에서는 명백하게 이러한 민원 청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행한 것입니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류일임 방심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